평생을 바쳐 일군 나의 집. 젊은 시절의 땀과 가족의 웃음이 깃든 이 소중한 공간이 우리의 노후에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바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입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통상시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 정도의 주택까지 해당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가입 시점에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택연금에 주목해야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369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지만 자녀들 교육시키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나면 막상 은퇴 시점에는 수중에 남은 현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바로 집 한 채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동시에 매달 고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만 65세 어르신이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약 14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 9억 원 아파트라면 월 216만 원, 12억 원 아파트라면 월 288만 원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 수령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억을 훌쩍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주택연금보다는 월세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자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만약 집을 팔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두 분께서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받은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자녀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국가, 즉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안정성만큼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유지됩니다. 심지어 연금을 받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그 월세 수입과 주택연금을 합쳐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아 보이는 주택연금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3가지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연금을 지급하는 담보물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이사하거나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 동네, 이 집에서 살 거야 라고 마음먹었더라도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녀의 육아 지원 문제입니다. 맞벌이하는 아들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 너무 멀어 손주를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에야 당장이라도 달려가 합가하거나 근처로 이사하고 싶지만 주택연금에 묶여 있다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지병이 생겨 서울의 대형 병원 가까이로 거처를 옮겨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이유가 있어도 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택연금의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바로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정연금 상품이 가진 공통된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18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당장 18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30년 후 가입자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30년 전 가격이 다르듯 30년 뒤에 180만 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을 일부 반영하는 지급 방식도 있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집값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 이후에 집값이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돌이켜보면 수년간 잠잠하다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집값이 2배, 3배로 뛰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아이고, 그때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물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 그리고 보증료까지 모두 갚아야 하고 3년간 재가입도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다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최대한 늦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 55세가 되었다고 성급하게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일하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수단을 모두 활용한 뒤 정말로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가입 시점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결심했다면 시장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금리 추이를 지켜보며 집값의 변화가 없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 돈을 받자마자 모두 생활비로 소진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매달 받는 연금의 일부, 예를 들어 20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 ETF 같은 곳에 투자하여 미래의 구매력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작은 옹달샘을 계속해서 파는 것처럼 미래의 소득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3대 재앙은 질병, 고독, 그리고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빈곤의 공포는 대출 없는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노후 준비보다 은퇴 전까지 대출 없는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택연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춰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평생을 바쳐 일군 나의 집. 젊은 시절의 땀과 가족의 웃음이 깃든 이 소중한 공간이 우리의 노후에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바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입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통상시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 정도의 주택까지 해당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가입 시점에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택연금에 주목해야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369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지만 자녀들 교육시키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나면 막상 은퇴 시점에는 수중에 남은 현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바로 집 한 채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동시에 매달 고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만 65세 어르신이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약 14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 9억 원 아파트라면 월 216만 원, 12억 원 아파트라면 월 288만 원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 수령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억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주택연금보다는 월세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자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만약 집을 팔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두 분께서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받은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자녀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국가, 즉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안정성만큼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유지됩니다. 심지어 연금을 받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그 월세 수입과 주택연금을 합쳐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아 보이는 주택연금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세 가지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연금을 지급하는 담보물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이사하거나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 동네, 이 집에서 살 거야 라고 마음먹었더라도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녀의 육아 지원 문제입니다. 맞벌이하는 아들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 너무 멀어 손주를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에야 당장이라도 달려가 합가하거나 근처로 이사하고 싶지만 주택연금에 묶여 있다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지병이 생겨 서울의 대형 병원 가까이로 거처를 옮겨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이유가 있어도 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택연금의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바로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정연금 상품이 가진 공통된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18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당장 18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30년 후 가입자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30년 전 가격이 다르듯 30년 뒤에 180만 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을 일부 반영하는 지급 방식도 있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집값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 이후에 집값이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돌이켜보면 수년간 잠잠하다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집값이 2배, 3배로 뛰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아이고, 그때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물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 그리고 보증료까지 모두 갚아야 하고 3년간 재가입도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다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최대한 늦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 55세가 되었다고 성급하게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일하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수단을 모두 활용한 뒤 정말로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가입 시점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결심했다면 시장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금리 추이를 지켜보며 집값의 변화가 없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 돈을 받자마자 모두 생활비로 소진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매달 받는 연금의 일부, 예를 들어 20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 ETF 같은 곳에 투자하여 미래의 구매력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작은 옹달샘을 계속해서 파는 것처럼
미래의 소득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3대 재앙은 질병, 고독, 그리고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빈곤의 공포는 대출 없는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노후 준비보다 은퇴 전까지 대출 없는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택연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춰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평생을 바쳐 일군 나의 집. 젊은 시절의 땀과 가족의 웃음이 깃든 이 소중한 공간이 우리의 노후에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바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입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통상시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 정도의 주택까지 해당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가입 시점에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택연금에 주목해야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369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지만 자녀들 교육시키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나면 막상 은퇴 시점에는 수중에 남은 현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바로 집 한 채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동시에 매달 고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만 65세 어르신이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약 14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 9억 원 아파트라면 월 216만 원, 12억 원 아파트라면 월 288만 원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 수령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억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주택연금보다는 월세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자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만약 집을 팔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두 분께서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받은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자녀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국가, 즉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안정성만큼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유지됩니다. 심지어 연금을 받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그 월세 수입과 주택연금을 합쳐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아 보이는 주택연금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3가지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연금을 지급하는 담보물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이사하거나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 동네, 이 집에서 살 거야 라고 마음먹었더라도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녀의 육아 지원 문제입니다. 맞벌이하는 아들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 너무 멀어 손주를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에야 당장이라도 달려가 합가하거나 근처로 이사하고 싶지만 주택연금에 묶여 있다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지병이 생겨 서울의 대형 병원 가까이로 거처를 옮겨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이유가 있어도 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택연금의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바로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정연금 상품이 가진 공통된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18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당장 18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30년 후 가입자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30년 전 가격이 다르듯 30년 뒤에 180만 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을 일부 반영하는 지급 방식도 있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집값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 이후에 집값이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돌이켜보면 수년간 잠잠하다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집값이 2배, 3배로 뛰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아이고, 그때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물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 그리고 보증료까지 모두 갚아야 하고 3년간 재가입도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다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최대한 늦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 55세가 되었다고 성급하게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일하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수단을 모두 활용한 뒤 정말로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가입 시점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결심했다면 시장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금리 추이를 지켜보며 집값의 변화가 없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 돈을 받자마자 모두 생활비로 소진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매달 받는 연금의 일부, 예를 들어 20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 ETF 같은 곳에 투자하여 미래의 구매력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작은 옹달샘을 계속해서 파는 것처럼 미래의 소득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3대 재앙은 질병, 고독, 그리고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빈곤의 공포는 대출 없는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노후 준비보다 은퇴 전까지 대출 없는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택연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춰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평생을 바쳐 일군 나의 집. 젊은 시절의 땀과 가족의 웃음이 깃든 이 소중한 공간이 우리의 노후에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바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입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통상시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 정도의 주택까지 해당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가입 시점에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택연금에 주목해야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369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지만 자녀들 교육시키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나면 막상 은퇴 시점에는 수중에 남은 현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바로 집 한 채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동시에 매달 고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만 65세 어르신이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약 14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 9억 원 아파트라면 월 216만 원, 12억 원 아파트라면 월 288만 원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 수령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억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주택연금보다는 월세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자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만약 집을 팔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두 분께서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받은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자녀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국가, 즉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안정성만큼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유지됩니다. 심지어 연금을 받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그 월세 수입과 주택연금을 합쳐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아 보이는 주택연금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세 가지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연금을 지급하는 담보물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이사하거나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 동네, 이 집에서 살 거야 라고 마음먹었더라도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녀의 육아 지원 문제입니다. 맞벌이하는 아들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 너무 멀어 손주를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에야 당장이라도 달려가 합가하거나 근처로 이사하고 싶지만 주택연금에 묶여 있다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지병이 생겨 서울의 대형 병원 가까이로 거처를 옮겨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이유가 있어도 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택연금의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바로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정연금 상품이 가진 공통된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18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당장 18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30년 후 가입자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30년 전 가격이 다르듯 30년 뒤에 180만 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을 일부 반영하는 지급 방식도 있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집값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 이후에 집값이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돌이켜보면 수년간 잠잠하다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집값이 2배, 3배로 뛰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아이고, 그때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물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 그리고 보증료까지 모두 갚아야 하고 3년간 재가입도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다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최대한 늦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 55세가 되었다고 성급하게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일하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수단을 모두 활용한 뒤 정말로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가입 시점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결심했다면 시장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금리 추이를 지켜보며 집값의 변화가 없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 돈을 받자마자 모두 생활비로 소진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매달 받는 연금의 일부, 예를 들어 20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 ETF 같은 곳에 투자하여 미래의 구매력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작은 옹달샘을 계속해서 파는 것처럼 미래의 소득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3대 재앙은 질병, 고독, 그리고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빈곤의 공포는 대출 없는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노후 준비보다 은퇴 전까지 대출 없는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택연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춰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평생을 바쳐 일군 나의 집. 젊은 시절의 땀과 가족의 웃음이 깃든 이 소중한 공간이 우리의 노후에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바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입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통상시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 정도의 주택까지 해당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가입 시점에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택연금에 주목해야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369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지만
자녀들 교육시키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나면 막상 은퇴 시점에는 수중에 남은 현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바로 집 한 채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동시에 매달 고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만 65세 어르신이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약 14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 9억 원 아파트라면 월 216만 원, 12억 원 아파트라면 월 288만 원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 수령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억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주택연금보다는 월세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자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만약 집을 팔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두 분께서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받은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자녀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국가, 즉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안정성만큼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유지됩니다. 심지어 연금을 받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그 월세 수입과 주택연금을 합쳐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아 보이는 주택연금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세 가지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연금을 지급하는 담보물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이사하거나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 동네, 이 집에서 살 거야 라고 마음먹었더라도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녀의 육아 지원 문제입니다. 맞벌이하는 아들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 너무 멀어 손주를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에야 당장이라도 달려가 합가하거나 근처로 이사하고 싶지만 주택연금에 묶여 있다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지병이 생겨 서울의 대형 병원 가까이로 거처를 옮겨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이유가 있어도 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택연금의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바로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정연금 상품이 가진 공통된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18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당장 18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30년 후 가입자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30년 전 가격이 다르듯 30년 뒤에 180만